출자 가이드라인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부당한 외압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었다. 이건 인정하시나요?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판결문을 뭐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본인의 가치 판단이겠지만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는 적합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가이드라인이 가장 좋은 어떤 해석 지침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어떤 방향으로 판단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역시 논란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정도의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합니다. 예. 당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공정위 공무원들 많은 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려고 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 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린 결론은 뒤집기 어렵다, 소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용상으로 저는 삼성 SDI가 팔지 않았던 나머지 400만 주 처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는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가 더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입장 정리를 좀 하셔서 예. 다음번 종합국감 때까지 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현 증인님, 저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1심 판결문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대충 개요는 전해 들었습니다. 대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김학현 증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11월 판결문에 따르면 11월 17일에 2015년 11월 17일에 증인께서 김종중 씨를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만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만나가지고 그 전에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했다라고 한 것은 맞습니까? 만나서 재검토 부탁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자세히 살펴보니 실무자의 해석한 것이에 예. 오류가 있다고 아주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오류를 지적하고 오류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한 겁니다. 오류를 지적하고 검토했다. 근데 그러면 12월 16일 날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서 이것이 안건이 회부가 된 사실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부돼서 전원회의에서 서로 토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1안, 2안 두 개를 놓고 이게 형성이냐 강화냐 이거 놓고 토의한 거 맞습니까? 그것도 했지만 제가 실무자한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거는 또 다른 사안이었고 그 재검토라고 한 것은 제가 지적한 오류가 그 대부분 그 위원들이 동의하셔서 아니, 제가 지적한 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집중을 해야죠. 다른 건들은 많이 아니 재검토라고 지시한 것은 네. 제가 그 틀린 걸 발견하고 수정을 재검토한 것이고 재검토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 내용은 제가 지적한 대로 고쳐졌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지금 순환출자와 관련된 SDI가 보유한 주식을 900만 주를 처분할지 최종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할지 이것에 관해서는 당시에 전원회의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거는 그 당초에 실무자는 500만 주를 매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주 매각하는 거로 1차 위원장 결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지적한 오류를 그것만 올리지 않고 실무자들이 고안 또 추가로 별도안을 또 마련해서 그것도 강화안으로 할 것인지 형성할 것인지 하고 또 별도로 올린 안건입니다. 맨 처음 실무자들이 올린 안건은 삼성 SDI가 보유한 안건은 500만 주가 맞는데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500만 주까지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결국은 최종은 1000만 주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기가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은 전원회의 토의에서 그 제가 지적한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매각하지 않는 것에 대다수 의견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러면 삼성 SDI가 보유한 것은 그럼 맨 처음에 양쪽에서 500 했다가
이제 삼성 전기는 제외하고 삼성 SDI만 보유한 것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으로 집중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결국 별도 안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당초에 이제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전원회의의 토의 결과를 고려해서 12월 19일 잠정적으로 마련한 안에는 삼성 SDI 보유 주식을 900만 주 처분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어떤 경위로 이거는 90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가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당초에 실무제한이 500만 주였었고 전원회의 토의할 때는 형성으로 가서 900만 주로 할지 강화로 당초의 실무제한처럼 강화로 해서 500만 주로 할지 명백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그냥 900만 주 안 단일안으로 올렸길래 저는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생각 못하는 게 다 생각을 다시 검토해보니 아무래도 당초 실무제한이었던 500만 주가 맞다는 생각이 드니 이걸 단일안으로 하지 말고 이라는 실무자가 갖고 온 900만 주 매각안을 유지하고 이 안을 그 500만 주 자, 안을 이 그만- 안으로 넣어서 예, 위원장 알겠습니다. 결단을 받아라, 자. 결심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결과적으로 김종중의 김학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이 판결, 이 결론은 본인은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김종중 청탁 김종중이 부탁한 거가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도인 논의를 해서 그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토의한 그 내용을 참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 그 취지를 보면 이렇게 최종 의사결정을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안에 따르면 거기는 900만 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지금 500만 주로 다시 수정해가지고 한 거 제가 아니에요? 수정한 저는 그것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건 그때 전원이 토의할 때 명백히 결론이 안 난 것이었고 충분히 500만 주 심지어 최근에 보면은 하나도 안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만 주인지 500만 주인지 악역을 하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 500만 주안도 일리가 있으니 이란 900만 주, 이안 500만 주에서 위원장 결심을 받아라 이렇게 이안을 추구한 겁니다. 당시에 이 의사결정 김종중 씨 만난 것 이외에 청와대 최상목 비서관하고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 통화했습니까? 그 횟수는 제가 자세히 기억 못하지만 그 취지는 그거 관련해서는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입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자,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김학현으로부터 안중범의 결정 독촉사 씨를 전달받았다.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우리 증인께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장의 최종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실무자 당시 국장한테 물어보기는 우리 증인이 청와대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부의장 1심 판결문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당시에 자기들이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공정위 직원들이 전문성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저도 다 인정을 하는데 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산출자 해석 문제는 처음 했었던 것이고 사안이 법 규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사안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했고 실무자도 왔다 갔다 했고 그 과정이 마치 이렇게 오해로 고쳐지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당시에 청와대와 삼성의 그런 만나고 전화한 것이 여기에 최종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것이 실무자 오류를 고쳤다고 오류를 고친 것에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인과 참고인이 많아서 신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고 처음 정언을 끝마친 또 참고 진술을 끝마친 분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신문하신 참고인이나 정인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더 계시지 않으면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상정 의원님? 예. 예. 마이크, 심상정 의원 마이크 넣어보세요. 예. 이번에 제 질의 순서인데요. 네. 글로비스 증인 신문하고 이어서 그 티브로드 강신용 사장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티브로드를 먼저 하시죠. 네. 지금 순서입니까? 네. 맞네요. 그럼 티브로드 먼저 하시죠. 그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 사장님, 예. 강 사장님 있는 회사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희 당 추혜선 국회의원을 향한 막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였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예, 의원님, 그 사실과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해보세요. 그 관리자가 한 얘기가 뭔지. 그러니까 저희 내부 회의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영업팀 회의에서 그거는 공식 회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팀장이 불러서 관련자들 모아서 회의하는 게 회의지. 그게 사석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회사에서 어디 사적으로 가서 술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회사 업무를 하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정도 막말이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일상적으로 그런 그 조직 문화가 돼 있든지 아니면 사장이 지시를 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고 설명이 됩니까? 아까 우리 지부장님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뺨 때리고 빠따치고 이것도 사장이 지시했어요? 의원님, 제가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아니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말씀하신데 보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아직도 잘못하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 국회 나와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그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오늘 이하경 의원이 지적이 있었고 지부장의 증언이 있었는데 잘못한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저희 직원들 간에 있었던 회의 중에서 아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알아보실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게 있으면 일단 좀 다소 저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일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말씀을 제가 올리고 또 기타 저희 지부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티브로이드는 말이죠. 업계 2위 케이블 TV 업체예요. 이 회사 케이블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기사님들이 같은 시간대 업무를 동시에 배분받는 바람에 이 집 저 집 옥상 난간 홍길동처럼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혜선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가짜 케이블 기사 코드를 만들어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편법으로 여전히 기사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의원님 그 예?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아니 될까요? 그건 따로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과기부가 종합유선사업 방송사업자로 티브로드를 신규 허가하면서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 이걸 강조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케이블 TV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국회 들어오면서 정문 앞에서 지금 아직도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예,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저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인 협력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쯤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말이 고용안정부 복잡하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게 주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들어가 계세요. 글로비스 부사장님. 글로비스에서 폐플라스틱 사업 과정에서 340억 원의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셨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누가 저희 왜 한 예전 겁니까? 지금- 예, 저희가 조금 설명을 앞에 드리면 아니 누가 한 거예요? 누구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 지시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 직원이 저희가 이 스크랩 폐플라스틱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자가 있고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어? 대기업들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직원의 일탈로 이렇게 경찰에 이렇게 말했죠. 예? 어떤 담당 직원이 자기가 감옥 가는 것 말고 이익이 없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제가 이 사안을 그 글로비스 측하고 또 해당 사업자들 다 인터뷰했어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부 직원에 의한 부정이 아니라 현대 길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 거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 제가 이거 어떻게 도대체 폐플라스틱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글로비스 임원이 한 말이 수집이나 보관상으로부터 매집해서 도매상 개념으로 유통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규모 14조인 글로비스가 지금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거래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거래 회사 주소를 한번 보세요. 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지하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지하에 어디 폐지 갖다 놓는 폐 플라스틱 갖다 놓는 장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유령 회사지 이건. 예? 제가 이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증인을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써달라니까 물건 안 받고 인수증 써줬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 안 하시겠어요? 지금 사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거래하는 매입업자하고 매출업자는 직접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 집하는 데 그것을 창고로 쓰고 저기는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저기요. 제가 그래서 글로비스에서 물량 이동할 때 그람수 다 재놨냐 했더니 물량 이동 없이 그 물량 이동에 관한 그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 이동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 바닥 전문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른바 도관업체인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기업이 어쩌다가 이런 막장 거래에 이르렀나. 참 기가 막히고 참담했어요. 저희한테 하신 소명이 뭡니까? 이 지금 폐 플라스틱 사업은 규모가 작아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일환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 고리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거래 구조가 이 보세요 한번. 이 사이에 기업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위 계약서 발행 이 고리가 좀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네, 3분 드릴게요. 네, 하세요. 네, 네.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 빠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순환 고리, 이 거래 구조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폐플라스틱의 매출 총 규모는 한 1,000억대요. 그런데 비철 분야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비철 분야에서도 이런 허위 거래가 있다는 진술을 제가 확보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가짜 세금 계산서로 부풀린 매출 총액이 얼마인지 공정거래위원장님 주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75% 내부 거래 비중이 16년에 67%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래를 했느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글로비스 측에서는 내부 거래 비중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그 내부 거래 비중 줄이기에 이 폐플라스틱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를 망라하면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금 조성하는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어요?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형적인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 제가 마지막 질문에 답하세요. 이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희는 이거는 지배구조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업종 저희가 처음에 추진한 것은 사실 꼭 폐플라스틱이 아니고 자원 사업 순환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이템을 여러 개 정했는데 스크랩 사업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 폐플라스틱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한 게 이 폐플라스틱 사업인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업체들이 너무 영세했습니다. 그래서 한 90개 아니, 저기요, 업체로부터 제가 지금 예. 다 듣고 싶지만은 예.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예. 지금 자원순환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됐다 하는데 예. 지금 거기 관련 업체도 폐 철강도 많이 있어요. 예. 폐플라스틱까지 가실 일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 ERP는 법안 논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핑계 댈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허위 계산서 발급이 또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2014년 4월에도 발각이 됐어요. 예? 이 정도면 상습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허위 회사 차원의 조직적 거래 아니냐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게 허위 거래 계산서는 아닙니다. 정식으로 허위 계산 거래 문부 허위 계산서로 지금 수취증 다 받고 거래증 다 있고 정식으로 발급을 한 거기 때문에 거래 계산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이제- 그렇죠. 예. 물건 안 주고 거래 계산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저희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아니, 최근에 거래된 건이 한 잠깐만요, 20억짜리 부사장님. 저랑 말싸움하러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예.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안 그러면 종합국감 때 부회장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모든 이런 거래를 할 때 꼭 그 법적인 거 아니더라도 어떤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역할이 저희가 확실히 좀 되는 것이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몇 년 전부터 해서 사내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도 갖춰놓고 그런 팀도 있고 결제 과정도 그렇게 다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지금 다 2013년, 14년에 일어난 건인데 저희가 그 이후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건도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2016년까지입니다. 예. 잘 이야기하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결국은 정의성 부회장의 지분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취임한 이래로 삼성이든 현대차 그룹이든 이런 상위 그룹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를 했고요. 저는 글로비스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런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의 어떤 출발점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종합국감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강 사장 어떻게 할까요? 자, 강신웅 정인 앞으로 나오셔서 못다한 말씀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심의원님, 여러모로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고, 저희 회사가 지금, 저희 혼자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랑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염두에 둬서, 상생이라는 틀과 고용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좋은 실천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이 판결, 이 결론은 본인은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중 청탁 김종중이 부탁한 거가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도인 논의를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토의한 그 내용을 참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 그 취지를 보면 이렇게 최종 의사결정을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안에 따르면 거기는 900만 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지금 500만 주로 다시 수정해가지고 한 거 제가 아닌가요? 수정한 저는
그것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건 그때 전원이 토의할 때 명백히 결론이 안 난 것이었고 충분히 고용만주 심지어 최근에 보면은 하나도 안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만 주인지 500만 주인지 악역을 하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 500만 주안도 일리가 있으니 이란 900만 주, 이란 500만 주에서 위원장 결신을 받아라 이렇게 이안을 추구한 겁니다. 당시에 이 의사결정 김종중 씨 만난 것 이외에 청와대 최상목 비서관하고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 통화했습니까? 그 횟수는 제가 자세히 기억 못하지만 뭐 그 취지는 그거 관련해서는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입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자,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김학현으로부터 안종범의 결정 독촉사 씨를 형성이냐 강화냐 이거 놓고 토의한 거 맞습니까? 그것도 했지만 제가 실무자한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거는 또 다른 사안이었고 그 재검토라고 한 것은 제가 지적한 오류가 그 대부분 그 위원들이 동의하셔서 아니, 제가 지적한 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집중을 해야죠. 다른 건들은 많이 아니 재검토라고 올라가고. 지시한 것은 예. 제가 그 틀린 걸 발견하고 수정을 재검토한 것이고 재검토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 내용은 제가 지적한 대로 고쳐졌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지금 순환출자와 관련된 SDI가 보유한 주식을 900만 주를 처분할지 최종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할지 이것에 관해서는 당시에 전원회의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거는 그 당초에 실무자는 500만 주를 매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주 매각하는 거로 1차 위원장 결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지적한 오류를 그것만 올리지 않고 실무자들이 고안 또 추가로 별도안을 또 마련해서 그것도 강화안으로 할 것인지 형성할 것인지 하고 또 별도로 올린 안건입니다. 맨 처음 실무자들이 올린 안건은 삼성 SDI가 보유한 안건은 500만 주가 맞는데 삼성 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500만 주까지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결국은 최종은 1000만 주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전기가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은 전원의 토의에서 그 제가 지적한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한 입장 정리를 좀 하셔서 예. 다음번 종합국감 때까지 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현 증인님, 저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1심 판결문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대충 개요는 전에 들었습니다. 대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김학현 증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11월 판결문에 따르면 11월 17일에 2015년 11월 17일에 증인께서 김종중 씨를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만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만나가지고 그 전에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했다라고 한 것은 맞습니까? 만나서 재검토 부탁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자세히 살펴보니 실무자에 해석한 것이에 예. 오류가 있다고 아주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오류를 지적하고 오류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한 겁니다. 오류를 지적하고 검토했다. 근데 그러면 12월 16일 날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서 이것이 안건이 회부가 된 사실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부돼서 전원회의에서 서로 토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란, 이안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생각하지 않는 자, 것에 그- 대다수 그- 의견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좋아요. 그러면 삼성 SDI가 보유한 것은 그럼 맨 처음에 양쪽에서 500 했다가 이제 삼성 전기는 제외하고 삼성 SDI만 보유한 것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으로 집중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결국 별도 안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당초에 이제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전원회의의 토의 결과를 고려해서 12월 19일 잠정적으로 마련한 안에는 삼성 SDI 보유 주식을 900만 주 처분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어떤 경위로 이거는 90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가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당초에 실무자안이 500만 주였었고 전원회의 토의할 때는 형성으로 가서 900만 주를 할지
강화로 당초의 실무자처럼 강화로 해서 500만 주를 할지 명백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그냥 900만 주 안 단위단으로 올렸길래 저는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생각 못하는 게 다 생각을 다시 검토해보니 아무래도 당초 실무자이었던 500만 주가 맞다는 생각이 드니 이걸 단위단으로 하지 말고 일하는 실무자가 갖고 온 900만 주 매각안을 유지하고 이안을 그 500만 주 자, 안을 이제 이안으로 넣어서 예, 위원장 알겠습니다. 결단을 받아라, 결심을 자.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결과적으로 김종중의 김학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출자 가이드라인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부당한 외압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었다. 이건 인정하시나요?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판결문을 뭐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본인의 가치 판단이겠지만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는 적합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가이드라인이 가장 좋은 어떤 해석 지침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어떤 방향으로 판단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역시 논란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정도의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합니다. 예. 당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공정위 공무원들 많은 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려고 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 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린 결론은 뒤집기 어렵다, 소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용상으로 저는 삼성 SDI가 팔지 않았던 나머지 400만 주 처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는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가 더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